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합격하신 분 문자 좀 달라고 해서 온 거 27일 겁니다. 횟수별로 제가 이걸 기록한 게 25에서부터 26, 27 계속인데 많은 통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좀 다 알려드렸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합격생이 이렇게 보냈어요.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학 전공자로서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저에게 초보자를 위한 배려가 깊은 강의로 합격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강의는 아는 것을 확실하게 놓치지 않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Q&A에 보면 합격 점수 나오는 거 보면 비밀번호 있고 이름이 김현수고 합격 여부는 합격, 과목별 득점 요금 회계원리 72.5, 공동주택시설개론 70점, 민법 60점, 평균 67.5점, 총점 202.5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킨 대로 잘 쫓아오시면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면 언젠간 되겠죠. 10년 장기 계획 세우면. 난 요번에 꼭 합격해야 되겠다. 그럼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다른 과목은 책임 못 져도 내가 시설계는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하여튼 근데 뭐 꼭 내가 아까 80점 목표라는데 보통 70점에서 75점 제일 많고 그 다음 그 바로 아래가 이제 60점 후반대 60점으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혹시나 답답해 할까봐 하나만 더 보면 27위 합격자 보면 맨 앞쪽에 가보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차 합격하였습니다. 회계 72.5, 시설 60점, 민법 65점, 평균 65.8. 회계는 다소 쉬웠고 민법과 시설개론 생소한 지문이 많아서 체감상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비록 시설개론을 고득점 하지는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합격한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단지 긴장해서 문제를 잘 풀지 못했을 뿐 건축구조와 시설에 대한 지식은 평생 머릿속에 남아 관리소장이 되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강의해 주십시오. 이제 뭐 기회가 되는 대로 보겠지만 이렇다는 거고 이제 87페이지 위쪽에 가로 4번에 기둥할 차례입니다. 기둥의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보면요. 지붕, 바닥, 보 등의 상부 하중을 지지하여 하부 구조로 전하는 수직 부재를 말한다. 수직 부재. 이것도 기둥 보면 다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수직 부재입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을 좀 눈여겨봐둬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지문을 요거를 좀 눈여겨봐둬야 되는데 기둥은 높이가 최소 단면 치수의 3배.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상인 수직 부재로 주로 압축력에 저항한다. 초점은 3배 이상이라는 건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기둥이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기둥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요게 기둥의 크기라고 한다면 한 변의 크기면 요거는 요게 길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길이라고 하는데 요 길이는 요 길이의 1배, 2배, 3배 3배 이상이 돼야 기둥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야. 원선이 되겠죠. 3배라는 거. 그 다음에 수직 부재다.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력에 저항한다. 이거는 기둥 뭐예요? 압축력에 저항한다. 압축력. 이제 배우겠지만 여기 한번 볼까요?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양쪽에 누르면 압축력. 반대로 양쪽으로 당기면 인장력을 받는 거예요. 이제 차츰 배워갈 거고 초점은 기둥 길이는 요 너비의 단면 길이의 3배 이상이라는 요게 핵심적인 키워드고 그 다음에 압축력이 정한다는 거 이렇게 키워드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지문에 보면요. 벽 얘기가 나와요. 동그라미 1번 지문에 보면요.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수직 부재로 내력벽과 비내력벽, 가로 열고 장막벽 등이 있다. 이제 여기다 보면 이 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내력 벽이 있고 비내력 벽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요
내력벽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밑에서 받쳐줄 수 있으면 내력벽인 건데, 요 B자가 아닐 B자야. 아닐 B자다. 내력벽이 아니다 이거지.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요 비내력벽을 우리가 거기 책에 보면 장막벽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걸 다른 말로 칸마이벽 또는 가벽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칸만 구분할 뿐이지 위에서 오는 힘 못 받는다 이거지.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면요.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면 벽은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내력벽과 철근구기도 구조체 내에 설치되어 자체 중량만을 지지하는 비내력벽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로 6번 지문을 보면요. 이건 좀 지워도 되겠죠. 슬래브 이 슬래브를 슬라브라고도 해요. 발음의 차이인 거예요. 미국 발음하고 영국 발음의 차이다.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바닥판을 얘기를 해요. 여기 6층 콘크리트 바닥판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지문에 보면요. 바닥이나 지붕을 한 장의 판처럼 콘크리트로 부어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그 다음에 2번에 슬래브는 수평 부재로 장변과 단변의 비에 따라 일방향 슬래브와 이방향 슬래브로 구분한다. 이제 일방향과 이방향이 있다는 건데, 이걸 지금 설명하면 또 어지러워할 수 있어. 다만 간단히 얘만 좀 들어둔다면요. 혹시라서 이제 한번 들어만 보라는 거예요. 크게 일방향 슬래브, 이방향 슬래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방향 먼저 하려고 해요. 이 콘크리트 바닥판인데 여기를 변이 짧으니까 이걸 단변이라고 합니다. 짧은 변. 여기 긴 쪽이면 장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장자를 써서 짧을 단자 쓰는 거고, 단변의 별명이 LX고 장변의 별명은 LY예요. 기호로 표현할 때. 그러면 이 짧은 변과 긴 변의 비율을 변장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사람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걸 변장비, 람다라고 읽어요. 변장비는 요거는 LX분의 L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게 이방향 슬라브라는 건데, 그럼 여기 LX는 뭐고 LY는 뭐냐면 순수한 바닥판,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에는 보도 있잖아요. 그죠? 이 보두께도 뺀 순수한 바닥판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그림 자세히 그리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등분 하는 거야. 설계 사무실에선 45도자 넣고 45도자 넣고 반 나눠요. 또 45도자 넣고 여기도 45도자 넣고 반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 4등분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요 전체가 LX니까 요거는 4분의 LX에,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 4분의 LX가. 그러면 장변도 4등분 하는 게 아니라 요 4분의 LX를 그대로 가져가요. 4분의 LX를. 그럼 여기 45도 수직을 연결하면 똑같아요. 여기도 45도 거서 만난 거 내려 읽으면 돼요. 그럼 요 길이도 4분의 LX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요 가운데는 중앙부라고 그래요. 중앙부. 내가 나중을 위해서 미리 복선을 좀 까는 거야. 복선이 뭔지 알죠? 황순원의 소나기 비 올 걸 예상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단부라고 해요. 단부. 이 겉에 부분을. 그런데 요 짧은 변 대 긴 변의 비가 LX분의 그걸 LI가 그러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숫자를 넣어보면, 예를 들어 이게 4000이야.
요게 짧은 변 여기에 4천이야. 요 긴 변이 6천이야. 그러면 6천을 4천을 나누면 1.5 나와요. 그죠? 2보다 작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 방향 슬래브는, 자,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넣어놓고, 좀 중복되면 헷갈리니까, 여기서 사람이 펄쩍펄쩍 뛰죠. 여러분의 책상, 의자, 여러분 몸무게 하중을 가하면 힘이 사방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물론 빗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하는데 빗방향으로 힘이 극히 미약해. 우리 친구 간에도 그러잖아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은 상종 안 하죠. 저 친구 그런 친구야. 상종 안 하죠. 이건 무시해버린다는 거. 너무 작아서. 크게 두 방향으로 힘을 가정을 해요. 근데 이 짧은 쪽으로 힘이 빨리빨리 전달돼요. 그래서 이 짧은 쪽으로 집어넣는 철근, 이 짧은 쪽으로 집어넣는 철근을 갖다 우리가 표현할 때 주근 이렇게 보여요. 주근은 주요한 철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길이가 기니까 늦게 힘이 도달하겠죠. 이쪽으로 긴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철근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력근. 이 뜻이 뭐냐? 이 배자가 D를 뜻하는 거야. 우리 어떤 물체를 앞에서 보면 정면도, 우측에서 보면 우측면도, 좌측에서 보면 좌측면도, 뒤에서 보면 배면도라고 해요. 요 힘력자야. 뒤에서 힘을 받쳐주는 철근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이 주근을 뒤에서 보조해준다는 거야. 받쳐준다는 거지. 이게 주근이라고 했듯이 이걸 갖다 부근이라고도 불러. 이걸 부근이라고도 불러. 부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건 단변 방향. 단변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단변 방향 주근이에요. 그럼 이거는 장변 방향이잖아요. 이거는 장변 방향 주근. 쉽게 얘기하면 주근이 두 방향으로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이 방향 슬래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번엔 일방향 슬래브는 변장비가 LX분의 LY가 2보다 큰 경우야. 예를 들어보면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제 이게 단변이고 3천이고 이게 9천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3천이고 이게 9천이에요. 그러면 9천을 3으로 하니까 3 나오겠죠. 2보다 커요. 그럼 이게 일방 슬라브인데 여기서 힘을 가하면 뛰면 이쪽으로 짧은 쪽으로 힘이 빨리 전달돼. 이쪽으로만 거의 힘이 전달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쪽은 거의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근이 이게 짧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이게 주근이다 이거지. 주근. 이 짧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주근이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극히 미약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에 나오는데 철근은 인장력이 강해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철근은 인장력이 강하고 압축에도 강합니다. 그러면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잖아요. 우리 몸도 그래. 쇠도 그렇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 어떤 건 뜨거우면 많이 늘어나고 추우면 많이 줄어들어요. 이건 열팽창률이 크다라 그래. 어떤 건 뜨거워도 조금 늘어나고 추워도 조금 줄어요. 이건 열팽창률이 작다라 그래.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으로만 철근 넣어도 돼. 그래서 주근이 한쪽으로 늘어서 일방향 슬래브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도 약간 늘어나고 줄었다 할 거 아니야. 뜨거웠다 차웠다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주는 철근. 요 철근을 갖다 온도 철근. 이해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걸 최소 철근비 이런 얘기를 해요. 최소한의 철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도 이쪽으로도 늘어났다 줬다 하니까 이런 거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일방향 슬래브, 이방향 슬래브. 일방향은 주근이 한쪽으로 가고 이방향 두 군데 들어간다. 좀 더 나중에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런 거다. 이제 그 슬래브의 2번 문제도 지문도 해결됐고 이제 그 아래 가로 7번의 볼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거 지워도 되겠죠. 가로 7번의 보.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보면요. 수직제의 기둥에 연결되어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수평부재라는 거예요. 축의 직각 방향의 힘을 받아 주로 힘에 의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특징. 거기 노란색 칼라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축의 직각 방향의 힘을 받아 주로 힘에 의하여 하중을 지탱하는 거다. 이제 이걸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요거 지워도 될까요? 지워보자고. 일단 용어를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일단 이렇게 먼저 접근하려고요. 일단 요 수직부재는 기둥이죠. 여기 기둥입니다. 이것도 기둥이에요.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게 수평부재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기둥이 있으면 그 위에를 연결하는 수평부재. 이게 보인데, 이 보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면 큰 보라고 해요. 큰 보. 영어로는 가더라고 해서 G1, G2, G3 이렇게 남발을 붙여요. 보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도 G1, 이것도 G1, 이것도 G1이죠. 근데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보도 있어요. 요 보를 작은 보라고 하고, 영어로는 빔이라고 해서 B1, B2, B3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보에도 보면 큰 보가 있고 작은 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입체적이 아닌 인면적으로 보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자고요. 기둥이 이렇게 있고 보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자고요.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요게 기둥이고 요것도 기둥이에요. 요 기둥은 참고로 영어로 칼럼이라 해서 C1, C2, C3 이렇게 설계 도면에 보면요. 요건 봅니다. 요건 보여요. 근데 기둥과 기둥을 잡으니까 당연히 큰 보겠죠. 그럼 이 기둥이 수직부재면 보는 수평부재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조금 아까 배웠던 기둥은, 조금 아까 배웠던 요 기둥에서 마저 볼게요. 요걸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 길이 방향, 요게 바로 여기다 이쪽에 쓸게. 길이 방향이라고 그래. 이쪽 방향을. 그러면 이 길이 방향으로는 위에서 건물 무게 내리고 밑에 기초가 이렇게 버티니까 양쪽으로 미는 건 압축력이라고 하겠죠. 압축력. 그죠? 그럼 반대로 양쪽으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겠죠. 양쪽으로 당기면 이거는 인장력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기둥은 대체적으로 위에서 건물이 내려오니까 압축력을 주로 받는다. 압축력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요번에는 수평부재. 이게 수평부재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서 힘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 보가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휘어지려는 걸 휨 모멘트라고 해요. 휨 모멘트. 휘어지려고 한다는 거지. 이렇게 휘어지는 거. 그죠? 그럼 그 지문을 다시 보면 보여서 동그라미 수직제의 기둥에 연결되어 수평을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 구조부재로 축의 직각 방향의 힘을 받아. 여기 볼까요? 이게 축이잖아요. 그죠? 길이 방향이 축이잖아. 기둥이 수직으로 돼 있으면 보는 수평으로 돼 있잖아. 길이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위에서 힘이 내려오면 이게 직각이잖아. 맞지? 다시 보면 축의 직각 방향의 힘을 받아 주로 힘에 의해서 휘어진다는 거죠. 힘에 의해서 하중을 지탱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면요. 지지 방법에 따라 양단 지지의
단순보, 중간에 받침점을 만든 연속보, 연속보의 중간에 핀을 연결한 게르버보, 양단을 고정한 고정보, 고정보의 일단을 해당하는 캔틀러버 등이 일을 한다. 이걸 지금 다 하면 또 머리 터져. 그러니까 서서히 배워갈 거다 이거지. 아, 다만 원하는 건 큰 보가 있고 작은 보가 있다. 그리고 보는 수평부재고 축방향에, 이 축방향의 직각방향으로 힘이 왔을 때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야. 힘 모멘트에 저항한다. 저항한다는 건 안 휘어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가로 8번에 천장, 영어로 실링이라고 돼 있죠. 실링, 천장이. 근데 요거요. 이 천장을 반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반자. 영어로는 실링인 거고, 요걸 갖다가. 그러니까 지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지붕은 맨 겉에 있는 거잖아. 그건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내 위에 있는 거, 요 공간. 그 동그라미 1번 지문을 보면요. 지붕의 안쪽이나 상층의 바닥을 감추기 위하여 그 밑에 설치한 덮개를 말한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천적 속에 지저분한 걸 감추려고 이렇게 막아두죠. 이렇게. 그럼 이 속에 보면 각종 배관도 들어가 있어요. 뭔 소리 알죠? 여기에 이렇게 구멍 뚫어서 조명기구도 매입하잖아요. 그죠? 전선들도 왔다 갔다 해요. 전선들 보면 지저분할 거 아니야. 전선도 감추죠. 배관도 감추죠. 각종 배관도 있고. 이게 공기조화 설비하면 여기 덕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이 속에 다 집어넣어요. 그럼 지저분한 걸 다 감춘다는 거지. 그리고 이 속에 공기층이 있잖아요. 공기는 모든 재료의 기본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돼요. 그래서 여기 공기층을 두는 거야. 단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지저분한 게 안 보이니까 의장, 미장 효과도 있는 거다 이거지. 이쁘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면요. 구조체를 감추어 별도의 의장을 할 수 있으며 벽, 바닥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어느 정도 차단, 단열 효과 얘기하는 거죠. 또는 흡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런 거죠. 내가 중요하면 막 거품 물고 설명할 거야. 별표 치고. 근데 그런 거다. 이제 공부를 해가는데 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정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88페이지입니다. 이거 메모하고 이거 다 그날 배우면 끝나 이게 아니라 복습하는 거. 집에 가서 30분이 복습했던 거니 그렇게 넘겨보고 아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이 정도. 이게 지속돼 가면서 이제 실력 키워갈 거고. 88페이지에 보면 02번에 건축 구조의 분류, 그 다음에 1번에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이게 시험 문제에 건축 구조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구성 양식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등장해요. 여기다가 별표, 뭐 여기다 하든 여기다 관계없어요. 별표 곱하기 100 해둬야 돼요. 매번 시험마다 한 문제 정도 등장해. 여기서 등장을 해야. 그 중에 가로 1번에 보면 가구식 구조 얘기가 나와요. 가구식 구조. 자,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책 보면서 체크도 해드릴 거고, 가구식 구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조적식 구조라는 게 있고, 그 옆 페이지에 가보면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가 있고, 그 아래 보면 입체식 구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중에서 아까 강의 전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일체식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일체식 구조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들어가거든요. 일단 여기다 종류를 적어 볼게요. 일단 가구식 구조에 보면 나무 구조, 이 나무 구조를 목 구조라고 해요. 나무 목자를 써서. 또는 철골 구조 이렇게 있고요. 내가 이렇게 적는 목적은 숲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항상 공부하는 방법은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봅니다.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줄기를 보는 거예요. 순서가. 그냥 부분만 알면 이게 어디 가서 붙는지 몰라요. 답을 찾기 어려서 내가 전체를 항상 보여주는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조적식 구조는 벽돌 구조, 블록 구조, 그 다음에 돌 구조. 이게 돌석자를 써서 석구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게 있어요. 입체식 구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 그 89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입체 트러스 구조, 입체 트러스 구조,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써 있는 순서로 안 하고 먼저 씁시다. 철판 구조, 절판 구조예요. 절판 구조. 그 다음에 쉘 구조, 그 다음에 공기막 현수 구조, 그 다음에 막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차분히 한번 설명하고 내가 교재 와서 체크를 따로 한다고 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이 가구식 구조라는 뜻이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짜맞춰서 만드는 구조를 가구식 구조라고 그래요. 나무가 가늘고 길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요, 나무를 갖다가 벌목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잘랐어요. 그러면 나무를 갖다 좀 눕혀서 보면 제일 가는 수심이라는 게 있고, 나이테들이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이렇게 있겠죠. 나무가 가늘고 깁니다. 숲이 껍질을 얘기를 하죠. 우리 옷을 피복이라 하잖아요. 나무의 껍질을 숲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수심이고 이건 나이테들이고, 이 나무 속에 보면 우리가 소나무의 송진 있잖아요. 그걸 수액이라고 해요. 그 숫자가 나무 숫자고 나무의 액이라는 거죠. 송진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만져보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액을 물에 담가서 다 빼냅니다. 그리고 또 건조시키잖아요. 그죠? 어쨌든 나무 자르는 걸 벌목이라고 하는 거고, 이 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나무 속에 있는 수액을 갖다 다 빼냅니다. 그리고 건조시키죠. 건조시킨 다음에 이 나무를 갖다가 제재라는 걸 해. 제재.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제재선을 넣어요. 이렇게 자르면 예를 들어서 수심이 있으면 나이테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이테들이 이렇게 쭉쭉 수직선으로 나와요. 근데 이 결을 똑바로 결이 나온다 해서 고든결 이런 얘기를 써요. 여기까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고든결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삐딱하게 잘라. 이렇게 삐딱하게 자르면요,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이런 무늬가 있어요. 이런 걸 무늬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를 왜 수액을 빼고 건조를 시키냐면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나무가 막 뒤틀려요. 그럼 우리 가구나 구조재를 쓰면 보통 가구는 16%에서 한 18% 정도까지 건조를 시키는데 이 나무 속에 여기 나무 속에 세포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세포에는 물이 꽉 차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물이 다 증발해 버렸어요. 이 물이 증발했다. 이 상태, 세포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상태를 갖다 우리가 섬유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대로 안 쓰고 물을 더 건조해. 약 16%에서 한 18%까지 건조를 한다. 뭐는 가구재, 책상, 의자 이런 가구들은 수분이 요 정도 때까지 건조한다. 그래야 뒤틀림이 없다는 거야.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들지만 옛날 집들에 보면 막 이렇게 뒤틀려 있는 이유가 건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런 가늘고 긴 부재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짜 맞춰요.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짧아서 이어서 썼다. 그럼 이런 걸 이음이라 그래. 이어서 쓰면 이음. 각도를 주고 연결하면 맞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양복을 맞췄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몸에 맞게. 그죠? 이런 이음과 맞춤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 거야. 근데 이 벽이 없어도 안 무너져요. 가구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악이 약 70% 정도 되죠. 그래서 이 가구식 구조는 벽이 없어도 안 무너지니까 창을 크게 뚫어둬요. 문도 크게 뚫어두고. 그죠? 그럼 최강 통풍이 다 잘 돼. 우리나라는 고온 건조해.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 요즘 열대야 되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에어컨 켜도 막 짜증나고 너무 차가워서도 붙은 문제도 되지만 어쨌든 이런 거다. 한 김에 얘기하면 여기 앞에 강물이 흐릅니다. 우리나라 산악이 약 70%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라고 하자고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흘러요. 어떻게 해요? 뒤에는 나무가 있잖아요. 산이 있죠. 그 다음 앞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럼 앞에 물이고 이런 위치가 좋은 이유가 고조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람이 잘 통합니다. 습도, 건조되는 걸 잘 빠져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환기가 잘 되니까 쾌적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배산, 우리 뒤쪽을 아까 배력근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배산, 뒤쪽에 산이 있다는 거야. 앞에 전천이 있다는 거지. 이런 게 좋다는 거야. 그리고 뭐 더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놓으면 가구식은 벽이 없어도 안 무너지니까 창이나 문을 크게 두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잘 통할 수 있죠.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고, 그죠? 겨울에는 구들장 난방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다. 그러면 요거 철골 구조는 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 공사할 때 보면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한번 좀 봤을 거야. 형강이라고 하는데 이 형강은 형태가 있는 쇠 이런 거죠. 이게 가늘고 길어요. 이런 걸 이것처럼 쫙 맞춰서 용접을 하겠죠. 고장력 볼트를 치든지. 이런 게 철골 구조다. 그럼 가구식 구조는 나무가 잘 썩잖아요. 그죠? 내식성이 작아요. 철골도 녹이 잘 슬어요. 그걸 썩는다라. 산화된다라고 그랬어. 산성, 중성, 알칼리성인데 산화된다는 게 산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가구식 구조 하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이 난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떠올려야 될 게 요 가구식 구조 요 같은 내식성이 작다. 내식성이 크다 그러면 잘 안 썩는다는 거야. 내식성이 작다, 잘 썩는다는 거지. 나무는 썩는다, 부식한다 이런 얘기하죠. 철골도 쇠도 부식한다 이런 얘기해요. 내식성이 작다. 근데 나무도 불에 약하죠. 쇠도 불에 약해요. 참고로 쇠는
온도가 500도 정도가 되면 강도가 2분의 1, 반 토막밖에 안 돼요. 800에서 900도 정도 되면 강도가 거의 제로예요. 그러면 불에 약하다는 거야. 좀 우리 볏짚 꼼장을 하고 있잖아요. 꼼장을 볏짚에 태워요. 근데 그 볏짚을 태울 때 순간 온도가 1300도 정도 된대요. 그럼 화재나면 1300도 우습게 올라가. 그럼 철골은 불에 약하죠. 건축물이라는 건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활동 공간인데 화재나 완전 멍청 무너지면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피 시간을 길게 하려고 철골은 나중에 배웠지만 겉에 내화 피복이라는 거래요. 불에 강하게 콘크리트를 감싸든지 아니면 조적조를 감싸든지 불에 강한 내화 페인트를 바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는 내화성이 작다, 불에 약하다 이런 얘기죠. 요게 아주 중요한 지문이야, 철골에선. 그러면 여기다가 날 믿어요. 내가 딱 두 가지만 거짓말하고 나머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래 사실 거야 건강하게, 그거하고 우리 안 사람 평범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쁘다, 잘 그 소리도 잘 안 해. 억지로 하죠. 당신 이뻐, 잘 어울리네. 이거 외에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리 하는 이유는 날 잘 쫓아오면 된다는 거야. 그럼 원하는 점수 맞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큰딸 겨우 대학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킨 대로 한 사람, 지가 알아서 하는 아들, 의사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나무 구조는 요게 뭐 크게 우리 시험에 원래 나무 구조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전체적인 구조 분리해서 나오는 거고, 요거보다는 요거 철골 구조에서 알아야 될 게, 철골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자굴에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쓰는데, 그럼 자굴이 뭐냐 여기서 써볼게요. 이제 요거는 지워도 되니까. 가늘고 긴 부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걸 갖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방향을 길이 방향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길이 방향을 축방향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씁니다. 이제 축방향으로 여러분 기억할 거고, 이 길이방이 있을 때 나무가 철골이 가늘고 길면 위에서 이렇게 눌렀을 때 가늘고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잘 휘어지려고 그래요. 이걸 좌굴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뜻이 굴복돼서 주저앉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이 한테 자정하세요 앉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자굴이라고 그래. 가늘고 길기 때문에 자굴에 취약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피로 강도가 뭐냐? 우리나라 남자들 40, 50대 많이 가잖아요. 피곤한데 가정생계 책임지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못 쉬다 보면 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격투기 예를 들까, UFC 격투기 보면 발로 낮은 데 때리면 버팅기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 쪽 때리면, 여기 허벅지 때리면, 뭐 예를 들어서 때리면 처음에 버티는데 계속 때리면 주저앉잖아요. 그죠? 이게 피로 강도야. 처음에 괜찮은데 계속 피로가 누적돼서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요 내용과 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이제 교재로 가보자. 여러분 교재로 가서 그 88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구식 구조를 보면 동그라미 목재, 강재 등과 같이, 강재가 쇠를 얘기하는 거야. 스틸.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를 조립하여 뼈대를 구축한 거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가늘고 긴 부재를 조립하여 뼈대를 구축한 거다. 다음에 2번의 종류 나무 구조, 철골 구조. 그래서 그림에 보면 목조, 그다음에 철골식 가구조 있고, 그 아래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게 되면 각 부재의 접합 및 짬새에 따라 구조체의 강도가 정한다. 여기 좀 볼까요?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이렇게 짜 맞추는데 이 접합부가 취약하면 약해질 거 아니야. 그죠? 당연한 얘기인가요? 물론 그 3번
요 지문도 시험에 등장했고, 이제 비내화적이다. 짧게. 내화성이 작다가 안일피자잖아요, 그게. 그죠? 비내화적. 내화성이 작다는 얘기인 거죠. 요 4번 지문도 중요하죠. 많이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의 건식구조다. 여기쯤 한번 볼래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크게 습식과 건식이 있어요. 공사할 때 물을 사용하면 습식인 거예요.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식인 거예요. 그러면 물을 쓴다는 건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철근 콘크리트, 요거는 요 철근은 요 콘크리트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요 철근은 인장력에 강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철근은 인장력이 더 강하고 압축력이 더 강한데, 인장력 받는 것에 철근을 쓰고 압축력 받는 것에 콘크리트 쓰는 걸, 요 두 가지를 플러스 시켜서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는 거고,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RC 구조 이렇게도 불러요. 이 포매드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이니셜 따가지고 RC 구조라고도 합니다. 또는 라멘 구조. 다 나올 거면 책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만든 사람이 독일 사람 라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멘 구조 이런 명칭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철근 이렇게 쓰면, 요 시멘트하고 물을 갖다가 시멘트 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풀을 영어로 페이스트라고 해서 시멘트 페이스트 이런 표현도 쓰는데, 시멘트 풀이고, 우리가 종이하고 종이 바르려면 풀 바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시멘트 풀에다가 모래까지 섞었다. 그러면 이걸 줄여서 하면 몰탈 또는 모르타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몰탈에다가 자갈을 합쳤다. 그러면 콘크리트. 그래서 앞에다가 묵은 콘크리트 이렇게 쓰는데, 이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없을 무자.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 이런 거죠. 근데 여기다 철근까지 넣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둥 같은 경우에 축방향으로 주근, 항상 모든 건 축방향이라는 게 주근입니다. 이게 주근이에요. 주요한 철근. 이 겉에 띠철근, 대근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직각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대근 또는 띠철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거푸집이라는 걸 이렇게 짜요. 공사 현장에 보면 나중에 껍질을 다 벗겨내죠. 이게 거푸집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자갈, 그 사이에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 이걸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거 다 붙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수화작용을 거쳐서 응결 경화돼 다 굳은 다음에 이 거푸집을 바나나 껍질 벗겨내듯이 벗겨낸다는 거죠. 이게 철근이 있죠, 콘크리트 있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요게, 우리가 습식 얘기하는데 요 물을 썼잖아. 물, 그죠? 물이 들어가면 습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물을 안 썼다. 나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물 안 쓰잖아요, 그죠? 건식 구조야. 그럼 차이점이, 이 습식 구조, 건식 구조는 예를 들어 이 물이 겨울철에 얼어버리면 화학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이 겨울철을 갖다가 동절기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이거는, 이거 남발행 쓸게요. 겨울철 공사가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공사 기간이 길다. 굳어가지고 나중에 해야 되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요. 재령 28일이라고. 근데 이걸 줄여서 공기 이런 표현을 써요. 요거
공기가 길다. 공기가 길다. 근데 이건 반대로 공기가 짧다.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대표적인 특징인 거야. 습식 건식에서. 그러면 나무 구조, 철구 구조는 건식이에요.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는 다 물이 들어가서 습식이에요. 철근 공기도 철골, 철골도 다 습식이에요. 이거는 입체 트러스는 건식, 절판 구조 건식도 되고 습식도 할 수 있어요. 쉘 구조 습식, 현수 구조 건식, 막 구조 건식 뭐 이래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이런 거예요. 물도 좀 쓰고 물 안 쓰는 것도 있어. 짬뽕도 있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 100%다. 공사하는데 100%가 중에서 50% 이하로 물을 안 썼다. 50% 이하로 물을 안 썼다는 거야. 그러면 물을 안 쓰면 건식이 들어가는 거죠. 50% 이상 물 썼다. 습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는 아직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물어봤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됐어. 여기까지 됐고 이제 조적식 구조로 가자고요.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죠. 여기다가 쉴 시간이 다 됐네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좀 쉬자고요.